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잘 잡아주셔야지. 왜냐하면 회계 1급 가면 이거 설명 안 해요. 지금 하는 거. 설명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회계 1급 가면 선생님 설명을 안 해. 그렇죠? 회계 2급에서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못 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볼 게 뭐냐면 재고 자산의 금액이에요, 금액.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요게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2,500원이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편의점의 재고 자산이죠. 편의점. 근데 이 금액이라는 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원 플러스 원 무시하고 요게 만약 2,500원인데 10개를 샀대, 제가 10개. 그럼 얼마 줘야 돼요? 25,000원. 25,000원을 금액이라고 하죠. 그럼 금액은 지금 뭐 곱하기 뭐 하신 거예요? 그렇죠. 10개 곱하기 2,500원. 그럼 10개를 뭐라고 해요? 수량. 그 다음에 한 개당 2,500원. 단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당연히 우리가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선생님 어려워요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 이거 산수잖아. 그럼 가끔씩 선생님 회계가 어려워요 하시는 거 산수예요. 알죠? 알죠? 산수야.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라는 거 여기 금액 재고액은 재고 금액이 생략된 거예요. 금액이라는 건 당연히 수량 곱하기 단가의 모든 게 그럼 갑자기 왜 재고 자산에서 얘가 튀어나온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재고 자산은 판매하기 위한 자산이죠. 특히 이쪽은 지금 상품 쪽 배우는 거예요. 그럼 상품은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해요. 1년에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자, 다시 너무 말이 빠른가? 상품은 1년에 샀다 팔았다를 엄청나게 해요. 아니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많이 하죠. 거의 없어요. 라고 하면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그 장사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죠? 음식점에서 매출 많이 하는 거. 그죠? 예,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나 들어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컴퓨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달되죠. 기계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많이 사온다라고 상품을 사오는 것도 많고 파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바코드 다 찍으면 되지. 그렇죠? 찍으면 얼마 주고 사오내고 얼마에 팔았고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옛날이면 옛날에 컴퓨터 없던 시절 선생님 전 안 살아봐서 몰라요. 받아들이시고 그거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야 이쪽 부분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바코드가 없었고 컴퓨터가 없었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량, 단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언가 가정 같은 거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옛날에 바코드를 찍을 수 없던 시절에 아셨죠? 그걸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다음 중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다음은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수량은 쉬워요. 단가예요, 단가. 하나당 가격이 중요해요. 하나당 가격. 자, 화면 좀 보실게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입니다. 옛날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바코드 찍으면 되잖아요. 이 소리는 안 돼요. 왜냐면 회계가 예전에 나왔으니까. 수량.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 일기 쓰는 방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일기를 쓸 때 몰아서 쓰는 방법이, 그죠? 그게 안 좋은, 몰아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하루마다 계속 쓰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품도 사올 때도 기록하고, 팔 때도 기록 다 하는 거야. 귀찮지만, 옛날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계속기록법이라 계속기록. 이름에 이미 법 앞에 계속기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계속기록이니까 기중은 단기 중에 입고는 들어온 수량이죠, 여러분들? 입고됐다. 그 다음에 출고, 나간 거잖아요. 출고 수량을 계속 장부에 적어 나가는 걸 계속기록법이라고 불러요.
다만 얘는 창고는 안 들어요. 기말에. 안 들어. 그냥 샀다 팔았다 할 때 그때 계속 수량 적고 끝내는 거예요. 알죠? 자, 근데 실지 재고 조사법. 이게 일기 몰아서 쓰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여러분들 뭐 편의점 같은 거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금은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미니스톱 없어졌죠, 지금 현재. 미니스톱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거 알고 계세요, 미니스톱? 없어졌을걸요? 네, 그냥 받아 없어졌을 텐데 아마 제가 세븐일레븐에 흡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미니스톱이. 예. 근데 지금이야 여러분 다 치킨 팔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짜증나. 요즘 막 PC방 가면은 예전에 저 이렇게 하니까 좀 아재 같다 진짜로. 예. 그래서 요즘 나이가 좀 예. 아무튼 예전에 저 PC방 갈 때는 그냥 담배 그때는 담배 피는 거 괜찮았거든요. 지금은 흡연 부스가 있지만 그때는 그냥 게임하면서 담배 펴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그 담배 재떨이 넣어주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요리 같은 거 안 해도 됐어. 그냥 라면 하나 라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라면 그냥 물 부었다가 했으면 아니 라면도 아니다. 그냥 라면 팔기만 하면 됐어요. 그냥 컵라면밖에 없어서 많이 약과 같은 거 팔거나. 근데 지금은 편의점 내가 보니까 PC방 할 때 그건 그때는 그래고 결제만 해줬으면 됐거든. 산수만 하면 돼서 계산기 이런 거. 요즘 어때요? 다 계산해 주잖아요. 그 뭐지? 키오스크라고 하나? 아무튼 거기 계산해 주고 뭐예요? 짜파게티 요리 사고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자꾸 만들어. 그래서 어이씨 저거 빡시겠다. 그죠? 그게 더 빡실 것 같은데 차라리 계산하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편의점 알바할 때 미니스톱이 유일하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치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긴 안 되겠다. 다른 데 하자 해가지고 CU 세븐 뭐 GS 했었는데 그때 뭐냐면 구매할 때 들어올 때는 딱 하루에 2번만 들어와. 아침하고 저녁 딱 2번만 들어와요. 근데 파는 건 아침 저녁 2번 팔아요? 그럼 편의점 문 닫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야. 뭐냐면 아무리 바코드가 없던 시절에도 들어오는 수량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어. 막 1시에 들어왔다가 1시 반에 들어왔다가 2시에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한 번에 들어오지. 근데 팔았던 건 1시에 팔았다가 3시에 팔았다 그러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맞죠? 옛날에도 그러면 판매하는 수량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죠. 계속 파니까. 하지만 구입하는 수량은 한 번에 적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래. 이거 마찬가지 실지재고사법은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일단 기중에 들어온 수량은 기록해요. 맞죠? 많이 안 들어오니까. 물론 그 횟수 얘기하는 거 횟수? 맞죠? 횟수는 많이 없는데 판매하는 횟수는 많잖아요. 이거는 기록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싫어. 맞죠? 싫어. 판매한 걸 기록 안 해요. 실지사법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실지로 재고를 샌다 이 뜻이잖아요. 실지 재고. 조사. 그래서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수량을 세요. 마치 기말에 들어가서 세. 누구처럼이냐 콩쥐처럼 울먹이면서 나도 송년회 갈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요게 실지재고 수사법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바코드가 있는 시절이니까 판매한 수량 구매한 것도 바코드 찍고 사온 것도 판매한 것도 찍잖아요. 창고도 들어가요 기말에. 그래서 이 둘을 섞어 쓰는 게 실제 업무죠? 최근에? 네? 협조 안 해줄까요? 여러분 늦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을 같이 쓰는 걸 혼합법이라 불러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실지재고조사법에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계산 문제가 좀 짜증나거든요. 여기에서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얘는 들어온 수량을 기록하는데 나간 수량을 기록 안 해요. 이걸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나간 수량을 기록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서는 나간 수량을 던져줍니다. 그래 놓고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서 계산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럼 나간 수량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에서 판매한 수량 20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재고 조사법은 20개 팔린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선생님, 문제에서 20개 팔렸다고 줬는데요? 모른다고. 문제에서나 주는 거예요, 문제에서나. 문제에서 20개가 팔렸다 하면서 실질재고 조사법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세요라고 한다고요. 했죠? 근데 실질조사법은 판매한 수량을 기록 안 한다고요. 이런 문제가 우리 회계는 왜,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 문제 왜 내요, 그러면? 낚으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되게 순수하잖아. 회계, 아직 그 뭐라고 해야지? 자라나는 새싹이죠. 회계 2급 처음 하니까 자라는 새싹이다. 그러면 자라나는 새싹을 밟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해되시겠죠? 아니, 낚여보면 알아요. 아까도 그랬잖아. 아까 우리 순 매입액 해놓고 매출 할인 던져주는 거. 그딴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알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틀리게끔 장난 무지하게 쳐요, 우리 시험이. 알죠? 그러니까 이거지.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수험생 시절일 때는 뭐예요? 낚시당하면 짜증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면, 그죠? 생각만 해도 흐뭇하잖아. 안 그래? 출제위원인데 딱 낚시를 냈다? 근데 걸렸어. 행복하지. 미끼를 물었네? 이렇게? 그죠? 이게 사람이 간사한 거야. 맞죠? 출제위원분들도 어디서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지 알아요. 그렇죠? 어설프게 하면 틀리는 줄 아니까 낚시를 내는 거예요. 특히 위로 갈수록. 어설프게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렇죠? 조심해야 돼. 순수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렇죠? 공부를 하실 때는 순수하게 꼼꼼하게 하셔야 되지만 문제 푸실 때는 그래서 문제에서 낚시를 안 당하려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론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까처럼. 회계 2급은 제가 그랬잖아요. 회계 2급은 계산 문제, 회계 2급 이론이 당락을 자주지 많이 해요. 나중에 기출문제 푸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요거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해보시죠. 좀만 참아봐요. 자, 이제 단가 결정이에요. 하나당 가격입니다. 들어보실게요. 자, 요즘은 여러분들 내가 물건을 팔 때 바코드 찍으면 얼마 주고 사온 상품인지를 알 수 있죠. 원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바코드가 있으면. 근데 예전에 바코드가 없던 시절에는 사과를 팔 때마다 매직으로 적어요? 그죠? 그럼 누가 먹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 옛날에 바코드가 없던 시절에 뭐냐면 어떤 순서대로 상품이 팔리는지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졸리죠? 그죠? 제 목소리가 좀 졸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제 영상 빠질 때마다 제 영상 좀 보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고요, 죄송한데, 그래서 죄송한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말해도 돼요? T이신가 봐. 말해도 돼요? T가 그러거든. 그래서 F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상처받을까봐. 네, 말해도 돼요? 네, 말해보세요. 했더니, 영상 보니까 목소리가 선생님 졸려요.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물론 내 생각이지만 많이 당황했어. 네, 좀 졸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쩌겠어. 그죠? 받아들여야죠, 여러분들. 네. 합격하러 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대부분 다 이쪽을 또 이쪽 뭐 대부분 뭐 이런 분들도 있죠. 뭐 자격증 따서 수당 받으시려는 분들도 있지만 이쪽 업으로 삼으실 분들도 있으니까 그죠?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보시죠. 그래서 재고 자산을요, 사과를 꼭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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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물가가 오르죠, 일반적으로. 처음엔 100원 주고 샀다가, 그 다음에 사과 150원 주고 샀다가, 300원 주고 이렇게 구입단가 계속 바뀌죠. 바뀌면 어떤 순서로 팔리는지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온 게 총 5개예요. 일단 개별법 무시하고 이 4개가 가정이거든. 4개가 가정. 그렇죠? 얘는 팩트고 팩트. 팩트부터 먼저 할까? 얘는 팩트입니다. 뭐냐면 1번 요거예요. 순서로 따는 얘입니다. 실제로 사온 가격을 적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미쳤어요. 사과를 어떻게 적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에 바코드가 없던 시절이지만, 사올 때 적을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1년에 많이 안 팔리는 거. 뭐요? 고가품. 비싼 애들. 비싼 애들은 옛날에 바코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1년에 많이 안 팔리잖아요. 뭐 보석이나 이런 것들. 맞죠? 그럼 그거 얼마 주고 사왔는지 기록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 구입원가를 기록해요. 맞죠? 만약에 보석을 내가 1,000만 원 주고 사왔다. 그럼 1,000만 원 주고 사왔다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실제로 3,000만 원에 팔았어. 그럼 1,000만 원이 팔린 것의 원가니까 매출 원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구입 원가를 기록을 했다가 2번 팔렸을 때 팔린 것의 원가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법이 가장 정확해요. 맞죠? 왜냐하면 3,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를 3,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3,000만 원 알 수 있고 매출 원가 1,000만 원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해요. 이 개별법은. 얘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나머지 4개 좀만 하고 여러분 쉬겠습니다요. 자, 이제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 뭐냐면 선자가 먼저 선자면 선빵? 그 생각 아직도 안 해. 선빵? 그분이 잘 짚어줘가지고 선빵 많이 잘 하고 있어요. 선빵. 예. 자, 선입이 먼저 입 들어왔다 이 뜻이에요. 선출은 먼저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다 이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빼고야.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다가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법은요, 그 편의점 사장님도 알아요. 그 아르바이트생 물건 진열하라고 할 때 선입선출법으로 진열해놔 이러거든요. 맞죠? 그게 뭐예요? 먼저 들어온 물건 앞에다 진열해.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잖아요. 선입선출법을 쓴다라는 거 아니까 특히 어머니들이 그 유제품 코너에서 많이 하시죠? 유제품 코너에서 그죠? 어떻게 앞에 있는 거 집으세요? 손을 뒤로 쭉 넣으세요. 그죠? 뒤로. 저도 그래요. 네. 분명히 선입선출법을 진행했을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유통기한이 길거든. 그죠? 앞에 있는 게 유통기한 짧은 거고 뒤에 있는 게 유통기한 긴 거잖아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죠? 선입선출법. 그거고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이 후자가 나중 후자예요. 나중 후자 뭐 있나요, 여러분? 혹시 선빵 이런 좀 괜찮은 거 좀 하나 주실래요? 후, 나중 후자 쓰는 거 뭐 있지? 후. 모르겠다. 그거 있어. 배군, 여러분, 배군데 우리가 그 밖에서 공격, 후위 공격이라고 하고, 맞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여 줄게요. 후자는 모르겠다, 나도. 나중 후자에 그냥. 맞죠? 자, 그래서 호의선출법은 나중에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판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는 그 재래시장 어머님들이 말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아시잖아요. 재래시장 가면은 어머니들 그래요. 아이고, 언니 왔어 이래요. 저희 어머니 누가 봐도 그 할머니거든요. 근데 언니야, 무조건. 호칭은. 그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막 들어온 나물인데 언니한테만 싸게 파는 거라고. 뻥입니다. 예전에 들어온 거야. 근데 둘 다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죠. 나도 안다. 그거 예전에 들어온 거다. 하지만, 아줌마라고 하지 않고 언니라고 해서 기분 좋으니까 사갈게. 그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방법,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요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비교하는 문제를 왕왕 출제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평균법입니다. 이 평균법 보이시죠? 평균법. 그러니까 평균법은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가 구입하고 평균적으로 나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수량 결정 방법이 계속기록법이 있고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이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이 어떤 방법의 평균법인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설명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아까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계속기록법은 입고 들어올 때도 수량 기록하고 판매할 때도 수량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한마디로 판매를 하기 전에 평균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처음에 100원 주고 사왔고 그 다음에 2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럼 평균은 얼마 일단 대략 150 대략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알죠? 나중에 풀 거니까 3교시에 150원 주고 사왔잖아요. 그럼 팔 때 이거 150원짜리가 팔렸네 이렇게 알아야 돼요. 판매할 때도 기록해야 되니까. 이해 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올 때마다 평균을 계속 두드려 패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평균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품이 팔렸다 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평균이 사올 때마다 계속 기록 보면 계속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이 무빙을 해야 안 해요. 그렇죠. 움직여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계속 기록법의 평균법을 평균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동평균이라고 불러요. 알죠? 이해됨? 왜 이동평균이라고 하는지? 진짜 는다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왜요? 시험에 이동평균법에 따라서 계산하세요. 이렇게 출제하면 기록법에 따른 평균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많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실질재고사법 잡으세요. 그러면 실질재고조사법은 팔릴 때 기록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팔릴 때 내가 얼마짜리 평균 낸 게 팔렸지? 안 알아도 돼. 맞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계속기록법처럼 사올 때마다 평균 낼 필요가 없어요. 맞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평균을 나중에 기말에 참고 들어간다면서요. 참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따지면 내가 100원 주고 사왔어. 그리고 200원 주고 사왔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제대로 된 계산은 아니에요. 대략 느낌만 드리려고. 그럼 100원 주고 사왔고 200원 주고 사왔어. 평균 안 내요, 그냥. 왜냐면 팔 때 기록 안 하니까. 맞죠? 그러면 참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내요. 그럼 150원은 평균 낼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참고 들어가니까 한 개가 남은 거예요. 그럼 남은 한 개 150원짜리가 남아있고 팔린 한 개 150원짜리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과 팔린 게 똑같은 평균이다라고 보는 게 실질 재고조사법 평균법이에요. 좀 이따 문제 풀면 무슨 말인지 되실 거예요. 그럼 일단 그럼 지금은 실질 재고조사법은 팔릴 때 평균 안 내도 되죠? 팔릴 때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지 않고 참고를 기말에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한 방에 때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평균을 한 방에 때린다라고 해서 평균 앞에 총자를 붙여 총평균. 한 방에 때려버린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실질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은 앞에다가 총자를 써요. 그럼 제가 이거 왜 밑주셨을까요? 시험에 장난을 쳐 거꾸로. 예를 들면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지 일단 어떤 논리인지. 계산은 3교시 때 할 거예요. 알죠? 자, 쉬셨다가 마지막 교시는 9시 15분에 할게요. 자, 쉬시죠. 좀 재고자산이 계산이 좀 많아요. 이건 좀 양해 좀.